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이런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주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조금 덜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요. 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거래량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다세대 주택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건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 정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눈여겨보시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전문가분의 이슈 진단과 또 고민 상담, 또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까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수요일의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수요일의 부동산 시그널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네, 자, 아파트를 분양하시는 분들 중에 건설사를 통해서 분양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역주택의 조합원을 통해서 아파트를 마련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지역주택 조합의 아파트 장점이 많은 만큼 함정도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자, 이사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기회일까요? 도박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역조합 주택에 대해서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제가 이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홀대당했던 지역주택조합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일까요?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주택조합을 뜻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재건축 재개발조합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장단점이 매우 뚜렷한데요. 청약공장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장점 이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은데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입 전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일까요? 아니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해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절망일까요? 지금부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조합은요, 사업 방식 자체가 모든 책임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순간 내가 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과 재건축하고는 확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같은 점이 있다면 조합을 결성한다는 거 말고는 다 다르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절차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역조합주택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공동으로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일정한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1년입니다. 무주택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이신 분이나 아니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 지역 조합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를 물색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를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죠. 거기서 제가 토지를 물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물색을 한다.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이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계부터 분양 홍보관을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고 정말 현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혹하게 꾸며놓고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요. 총 세대수의 50%의 조합원을 모집을 합니다. 최초 조합원, 1차 조합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토지의 80%를 확보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요. 이때는 토지를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토지의 사용 승낙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면적의 80%까지를 확보를 한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온다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 1차 조합원보다 보통 분양금 자체가 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혹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 단계까지는 사업이 그나마 진행이 됩니다. 좀 용이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총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자체 이전이 되는 것을 95%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그 토지 대상들이 보게 되면 역세권이나 굉장히 좋은 지역에 모집을 하게 됨으로써 그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나머지 5%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95%의 소유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5%의 소유권은 뭐 명도 소송 등을 진행을 하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점이 되면 조합원의 추가 모집이 금지가 됩니다. 뭐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는 관리처분 계획 단계가 없고 바로 이제 공사가 착공이 돼야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소유권이 100%가 넘어와야지만 공사에 착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장점과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점은 앞서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다.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업 기간이 좀 간소화가 된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너무나 큽니다. 그게 뭐냐면 필연적인 사업 지연이죠. 이 사업 지연이 되게 되면 추가 부담금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 뭐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 자체를 상실을 한다는 것도 가장 큰 단점이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지역조합을 가입을 하실 때 확정 분양가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업계획 승인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때 확정 분양가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추가 부담금이 당연히 발생을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합원으로 탈퇴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고요. 또한 계약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절대 돌려받지 못한다. 계약금 같은 경우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2017년 6월 달에 이제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바뀌었습니다. 신고 후에 조합원을 모집을 한다든가 토지 확보 증빙 서류 첨부 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전에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6월 이후에는 사실은 신규 지역조합 주택 모집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조합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런 문제점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가입을 안 하신 분들, 현혹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한번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이 지역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슈 준비했습니다. 네,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함정이 존재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꼼꼼히 따져보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님께 또 직접 강의와 또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준비되어 있는 무료 세미나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이번 주에도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진행을 합니다. 합정역 2번 출구에 그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번 주 주제는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김윤재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약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예약이나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6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고민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지금 집이 2개 있는데 이게 네네. 지금 일시적 비과세로 해서 지금 양도세 없이 털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털고 다른 데를 구매하는 게 낫는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낫는지. 알겠습니다. 네. 혹시 현재 가지고 계신 이 주택자 어느 지역일까요? 하나는 구로 주공 1차 33평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하안주공 3단지 15평. 광명 하안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로동과 광명 하안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2개 다 털어야 될지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 중이세요. 혹시 털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면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봤던 거는 반포의 미도 2차 24평형 하나 봤는데. 반포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주택들이 보유한 지는 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그 구로는 이제 올해가 2년 되고요. 네네. 광명은 작년에 구매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구로동과 광명에 있는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계신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될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이사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구로 주공 1차를 보유를 하고 계시자 그랬잖아요. 지금 거주를 예. 거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거기서 거주는 안 하고 월세 주고 있어요. 거기 월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안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언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작년 6월에 계약했고 잔금은 9월에 치렀어요. 그럼 9월 달에 취득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반포 미도 2차 보신 것 같은데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아니요, 최근에 반포 쪽을 한번 봤는데 그쪽이 재건축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연식도 이제 30년이 넘어가는 타임이고 1차는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됐다고 해서 네네, 그렇죠. 네, 그것도 추후에 재건축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자, 가격도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구로 주공 1차에 구로 주공 1차를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몇 평이시라 그랬죠? 네. 33평. 구로 주공 1차 33평을 지금 월세를 주고 계시다 하셨죠? 네. 이 구로 주공 1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지금 한 거죠. 30년 이상 됐으니까. 그죠? 이 네. 구로주공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건축도 있고 구로 그 차량기지 개발 호재도 있고 해갖고 괜찮은 지역인데 사실상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좀 약하다는 거죠. 실거주로 접근하시기엔 괜찮은 지역인데 뭐 이 지역을 투자 목적으로 지금 거주를 하지 않으시면서 들어가시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한 하안주공 3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면 하안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2018년 뭐 9월 달에 지금 취득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러면 지금 그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격은. 아니요, 가격을 제가 좀 오르기 전에 사서 네네네. 차익은 좀 있어요, 지금. 하안주공도 차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럼 왜냐면 반포 계약을 2차하고 6월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오르는 폭 자체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 구로주공 그것도 1차, 그렇고, 구로주공 1차하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반포 미도 2차하고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그거를 양도세 없이 둘 다 만약 던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1주택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로주공 1차하고 하안 3차 같은 경우는 아직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일이고요. 반포 미도 2차도 마찬가지죠. 한 30년 가까이 다 돼서 재건축 연한은 도래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이 오르는 폭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죠? 네. 구로동이나 하안동에 비해서. 그래서 그죠. 이 두 개를 처분을 하고 반포 미도 2차로 가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이 내가 부담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금에 대한 부담.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턴다면 근데 여기 재건축 다 되면 구로는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네네. 신축이 올라왔을 때 네네. 지금 시세보다는 좀 많이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약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로주공 2차 같은 경우 지금 취득한 게 2017년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2017년도에 취득을 하신 것 같고 2010년 몇 월 달이죠? 그것도 6월에 예약해서 9월에 잔금 치러서 딱 1년 되게 해서 그 6월에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차익이 발생을 한 게 뭐 한 2억 정도 올라갔나요? 좀 더, 그 정도 하고 하안주공 같은 올랐어요. 경우도 좀 싸게 사셨으니까 조금 올라갔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고, 그죠? 근데 반포 미도를 만약에 이 정도 시점에서 사셨으면 이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올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 이제 신축이 돼도요? 그렇죠. 신축을 하게 되더라도. 반포 미도 2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재건축을 바라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종속 변수인 거고 구로주공 같은 경우 구로주공을 매도를 하게 되면 반포 2차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개를 계속 같이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구로주공을 매도를 하고 반포 2차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2017년도 6월 달에 구입을 하셔서 9월 달에 등기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비과세 시점이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그렇죠. 시점을 구로 매도 시점을 2019년 하반기쯤으로 보시고요. 그때 매도를 하시고 반포 2차도 다행히 뭐 그때 시점이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간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만나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네, 저기 그 아파트 하나 하고요. 네. 저기 그 서울에 그 방이동에 빌라 하나 있거든요. 네. 예, 그거 두 개가 그 방이동 쪽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하고 네네.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구리 수택동 대림 한숲 아파트 26평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입주한 지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매도 시점이 언제쯤 되나 하고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자, 현재 한 7년 정도 보유하고 계신 구리시 수택동의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네, 송파구 네. 방이동의 빌라 네. 매도 시기까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사님께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전화 받아주실까요? 네, 대림 한스타운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네. 아, 뭐 7년 됐으면 애들 학군 때문에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아, 애들은 다 컸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큰 애가 30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학군하고 예, 상관이 그- 없네요. 아, 그때 서울에 집값이 너무 비싸갖고 제가 경기도로 넘어온 거예요. 아, 네네네. 아, 그럼 이렇게 일단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한숨 아파트 자체가 위치가 상당히 네. 괜찮아요. 그죠? 네, 네. 예, 한숨 아파트 위치가 괜찮고, 여기 호재가 네. 지하철 8호선이잖아요, 사실. 네, 그죠? 장자무 사거리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네, 그래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8호선이 연장이 되게 되면 네.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아, 호재가 그래요? 있기 때문에. 음, 그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네,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8호선이 한 5년 있다가 들어올 건데, 5년 후에 들어올 건데, 네, 그때 되면 이 아파트가 지금 거의 한 3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오래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기권에 네, 다산 신도시가 건축 중이잖아요. 네, 그죠? 다산 네.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 8호선 연장의 호재가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 다산 같은 경우 지금 지금지구하고 지금하고 진건하고 지금지구가 있는데 이 진건 쪽으로는 8호선이 들어가고요. 네, 이 지금지구 같은 경우는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향후에 이 다산 같은 경우가 이 경기 남양주 쪽에 중심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기왕이면 매도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기왕이면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아, 그 경기권 쪽에 살고 계신다면 어차피 같은 8호선 라인 그 연장의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 호재를 고스란히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신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쪽으로 아, 옮기시는 게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남편이 네네. 직장이 경기도 성남 쪽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리하고 성남에 네네. 은행동에 현대아파트가 어떤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 매도를 하고 아니, 예. 그 예, 생각을 예. 좀 이게 평수가 좀 구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다 하시면 돼요. 평소가 좀 작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남양주 쪽이다 보니까 다산 쪽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남 네네. 쪽으로 가신다라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거주기 때문에요. 아, 성남 같은 그래요? 경우도 뭐 분당 옆이고 해서 굉장히 뭐 네. 위치적으로 괜찮으니까 실거주 개념으로 해서는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아파트는 전망은 괜찮아요?
잠깐만요. 성남에 어디라고 그러셨죠? 은행동 현대아파트요. 은행동. 네, 은행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몇 년 됐어요, 거기가? 그것도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건 평수가 좀 크더라고요. 네. 거긴 작은 평수가 없고 다 30평대 아파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행동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 네네. 은행동 현대아파트. 아, 여기네요. 여기도 위치 괜찮네요. 8호선 네, 라인이고, 그리고 그죠? 예, 단지도 좀 크고 이래서 네네. 어떤가 해서요. 좀 좀 여쭤보려고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1300세대 가까이 되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오래돼서 예. 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은행동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호재가 다 완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현대아파트 같은 그래요? 경우는. 여기도 뭐 95년도에 입주한 걸로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네. 이제 30년 다 돼가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재건축은 사실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보다는 생활 환경이 괜찮다라면 다산 쪽으로 옮기시는 게 더 부동산 가치 측면에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리고 네, 시청자님께서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동안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방송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2128-8561번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화 바로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을 해결해 드릴까요? 네, 후암동 서울 용산구 후암동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안양에도 그 CL풀의 자이 입주권을 매수했는데 향후 전망을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암동 단독주택은 보유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 40년 됐는데 저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거는 2015년에 넘어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현재 후암동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안양동에 입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후암동 단독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후암동은 여기는 몇 번지예요? 다 위치가 틀려서. 229-3번지입니다. 229-3번지? 네, 서후암동. 아, 예. 후암동 여기고요. 그리고 그 안양 CL포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실입주 하시려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아, 조합원, 안양 CL포레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점이? 그건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 18년 3월. 그죠? 네네. 그 다음에 후암동 요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소유권이 왔어요. 소유권이 받은 겁니다. 그 전에는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었어요? 아버님 집이었죠. 아, 상속받은 주택인 거네요? 네네. 아, 예. 그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오셨다고 하더라도 차익은 많이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암동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네. 후암동 단독주택 같은 경우 위치 괜찮습니다. 여기. 그죠? 네. 여기 지금 둘둘구의 일본지 이쪽일 것 같은데 여기 숙대 입구역에서 한 도보 한 10분 이내 거리가 되고요. 네. 바로 뭐 용산 민족공원 조성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도 있고 그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용산 같은 경우가 사실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시적 이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산에 가지고 계시는데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면 그것을 매도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단독 같은 경우가 이 후암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자체적인 개발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산 경관지구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에 매도를 좀 하시고요. 그럼 양도 차익을 절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옮겨 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산 자체는 좋으니까. 네. 그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이쪽인데 이 후암동 지역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업성이 낮아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 서계 청파동 일대나 용산 원효로 일대 쪽으로 이걸 매도를 하신 후에 갈아타시게 되면 용산의 호재를 다 고스란히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매도를 한 후에 새로운 그 용산의 뭐 신축 빌라라든지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많아요. 서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가지고 계신 후암동 단독주택은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길 바래요. 혹시 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근데 네. 안양 CL풀의 자이도 그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네. 볼까요? 네, 저희가 네네.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그 부분까지는 좀 한정이 되어 있고 잠시 후에 네.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이사님께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그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용산구 후암동의 단독주택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이사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그 용산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에 이제 입지 조건과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입지와 개발 호재 점수를 좀 높이 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이 후암동이라는 곳 자체가 개발 가능성은 그 다른 용산 여타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후암동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좀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고 그 주변 지역 용산권역에 워낙에 뭐 40년 전부터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지역이니까 이 주변 지역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 구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점수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한 13년 거주했는데요. 네. 예, 지금 이제 산지도 오래되고 그래갖고 지금 여기 10월달에 경전철 착공도 앞두고 있는데, 네. 예,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지. 혹시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매도도 생각하고 또 아니면 전망이 괜찮다면 전세해놓고 또 어디로 갔다 와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알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중계동에서 13년 정도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전화 받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반갑습니다. 지금 중계동 신동아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네. 예,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 은행사거리 근처에 있어요. 그죠? 네. 예, 신동아 아파트하고 중계 라이프 아파트하고 청구 아파트 이 세 개 합해서 같은 시기에 지금 지은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네. 이 중계동 중에서 이제 강북인데 이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던 곳이잖아요. 이쪽이. 네. 은행사거리라는 특징이 학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강북의 대치동이다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죠? 네. 강북의 대치동, 그 다음에 그 실제 강남의 대치동, 그 다음에 목동. 이 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학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곳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고민하시는 게 이걸 것 같아요. 이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사실 정고점을 좀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래, 이때 지금 팔아야 될 것이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네, 그렇죠. 자, 학군 수요 때문에 항상 가격은 뒷받침이 되는 곳이에요. 주변에 비해서.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재건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려요. 네. 지금 예전에는 목동이나 대치동이나 그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나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은 대치동하고 목동하고 이 가격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그죠? 네. 그럼 뭐 때문이냐면 개발 때문에 그래요. 재건축.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목동 아파트 재건축. 이런 재건축 메리트 때문에 목동과 대치동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네. 은행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42평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학군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을 돌파해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아파트가 노후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의 가격 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매도를 하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가까운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매도를 하시고 40평대를 구입을 하셔야 된다라면 사실은 이 같은 지역 내에서 네. 앞으로 좋아질 곳은 사실 노원역 주변이에요. 그죠? 네. 왜냐하면 창동 역세권 개발도 있고 재건축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쪽으로 이주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곳이 가장 좋아질 거니까. 네. 그죠? 노원역 어느 쪽을 노원역 어떤 아파트를 뭐 상계 주거 아파트 단지들이겠죠. 그죠? 네. 이 주변 단지 중에 그 지분이 많은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그나마 네. 그런 쪽을 선택을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기 별내나 다산 쪽은 어떻게 생각? 별내나 다산이요? 네, 다산 신도시도 괜찮아요. 남양주 네. 의 다산이 이제 중심이 될 거잖아요. 제가 앞선 질문자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는 다산 신도시보다는 생활권이 이쪽이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왕 왜 경기도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서울 안쪽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군방 쪽에서 노원역이 그냥도 제일 낫다고 보시는 건가 봐요? 네? 지금 요쪽 저희 집 근처 쪽에서는 노원역 쪽을 저기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감사합니다. 그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좀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사님을 만나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야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이사님, 세미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세미나 개최를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번 주 주제도 자,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면 된다. 자, 부동산 투자는요. 개인마다 사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세미나를 좀 들으시고요. 그 이후에도 뭐 상담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 해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의 중심지 중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이제 서울의 가장 중심이죠. 그리고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노후된 도심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기본적인 정보는요. 자, 물건의 위치는 청구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 또 약수역에서 도보 한 6분 정도 거리, 그 외에도 뭐 동대 입구라든지 이런 전철역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심 쿼드러플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지분이 12.82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39.26제곱미터로 약 12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층수 5층 중에 4층에 위치를 하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될 것 같고요. 자, 2019년 7월 달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중구하면 일자리 많은 곳이잖아요. 그만큼 직장인 수요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곳인데, 자, 그래서 이 신당동의 다세대 주택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의 주변 상황, 입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사님, 입지 부탁드립니다. 네, 본 물건의 입지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쿼드러플 역세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본 물건 유출한 곳은 이곳인데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청구역에서도 한 4, 5분, 약수역에서도 한 5, 6분, 동대 입구역에서 한 4, 5분, 그리고 동대문 역사 공원역까지도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쿼드러플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심권 직장인들의 수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고 그 동대문이라는 상권이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동대문 상권 자체가 그 종사는 종사자 수가 약 10만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풍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그 주거지로서 가치가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중구라는 지역 자체가 주거지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업지의 비율이 한 70% 이상 되기 때문에 반면에 주거지는 30% 미만으로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죠. 특히 이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에 이 주거지역은 바로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이 동대문 상권이나 이런 업무 타운의 완벽한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 그런데 공급 자체는 굉장히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신당동 같은 경우, 이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이 주변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신당 약수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도심 개발이 진행 중인데, 특히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초고층 건물들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거론이 되는 지역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 자체가 노후된 주거지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동대문 개발의 최대 수혜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동대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공터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훈련원공원이라든지 국립의료원 이전이 확정이 된 그런 부지들이고요. 그다음에 경찰 기동단 부지 같은 경우도 이전이 확정이 돼서 뭐 강북의 코엑스 DDP와 연계를 한 강북의 코엑스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수요의 증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 상승, 수요의 증가 예상을 해보실 수 있는 호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시게 되면 향후 충분한 가치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거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세대 주택 어떤 건물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건물 특징은 어떤가요? 네, 총 6개 층까지 지어지는 이런 다세대 주택인데요. 20세대 정도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물건 같은 경우 이제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 활용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거실 공간과 안방, 작은 방이 일자로 늘어서 있기 때문에요. 채광도 굉장히 우수하고 본 물건 5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는 로얄층이면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본 물건을 시공하는 시공사가 좀 중견 건설업체가 시공과 관리를 같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뭐 문제점 이런 부분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건물 수익과 차익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다세대 주택에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 알아보도록 하죠.
네, 매매 금액이요. 3억 600만 원에 만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동대문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 금액이 3억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억대 한 초중반 정도 가고 있는데요. 자, 전세는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5,6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곳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월세 3천에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대출 활용을 하시게 되면 1억 한 5,600만 원 정도의 그 투자 금액으로 수익과 월세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무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볼 곳은요, 이번에는 영등포구로 가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네요.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만나보실 매물은 영등포 당산동인데요. 당산역이 9호선 급행전차가 정차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요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가장 선호하시는 주거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당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해당이 되고요. 전용 면적은 32.53제곱미터, 한 약 10평 정도 되는 투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 물건 11층 중에 11층입니다.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9년 11월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당산동이요. 주변에 영등포 가깝고요. 여의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버스로 상암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어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또 최근에 2030 서울 플랜 3도심으로 지정이 됐다. 개발 호재까지도 꽉꽉 차 있는 지역인데요. 입지 어떤지,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30m 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2호선과 9호선 급행 전철이 정차를 하게 되는 당산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다. 또 특히 당산역 주변 같은 경우는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과 상권이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이고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여의도권 직장인들의 완벽한 배우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특히 본 물건은 한강변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본 물건지에서 거실에서 바라보게 되면 한강이 또 조망이 확 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영등포 지역의 개발 호재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등포 지역은요, 서울시의 정책적인 개발이 총 집중이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그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등포 3도심 중에 하나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곳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공업지도 영등포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또 중공업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중공업지 개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공업지의 개발에 대한 수혜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에 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가 도시 재생 사업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경제 중심 지형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를 위한 4차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이 영등포 지역을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개발이 집중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확실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곳에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강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집에서 한강 보이는 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만큼 고층으로 지어진 11층의 고층으로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내 집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한강이 조망이 된다라면 그만큼 또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은 없겠죠. 본 물건 같은 경우는요, 11층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정말 거실에서 환히 들여다 보인다라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11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지금 골조가 한 2층 정도 골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한강 조망권이 확보가 된다.
또 이 전 세대가 또 한강 조망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세대에서만 한강 조망이 되는데 그 희소 가치를 또 갖출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0m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한 그런 여성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풀 옵션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고급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지어지고 있는 당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또 살펴보죠. 가격 그리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산역 일대가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본 물건의 임대 가격은, 매매 가격은 3억 2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강 조망이 가능한 투룸 주택을 3억 2천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세를 미니멈 잡았을 때 한 2억 6천, 한 2억 7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대 소액 투자로 한강 조망을 누리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월세로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당산역 일대가. 자, 월세에 접근하시게 되면 3천에 100만 원 정도 최대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1억 2,700 정도를 예상을 하신다면 1억 6천만 원대 소액 투자를 함으로써 월세 수익과 향후 차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까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실까요? 네, 투자 포인트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9호선 급행역 초역세권이다. 도보 2분 거리 급행역이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한강 조망권을 누려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영등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적인 개발이 총 집중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에 따른 충분한 가치 상승 누려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61번, 02-2128-8561번으로 전화,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사님을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세미나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금요일 오후 2시에 합정역 2번 출구 인근의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이곳에 하면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개최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예약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바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힘차게 함께 달려오신 도움 말씀 주신 김윤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시그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담과 고민 해결 그리고 투자 정보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은 tv.al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